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이 문제를 먼저 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오늘 나눠드린 거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수업자료 1페이지 보는데 이것만 좀 보시면 그 부분. 자, 5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된다. 네. 참빈. 324페이지. 우리 책 324페이지 문제부터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거기 5번 문제. 다시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것 중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실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지방자치법입니까? 지방재정법입니까? 지방재정법. 자,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 소송하고 주민 소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했어? 아까 발감투 소환 이렇게 송환 이렇게 했었죠. 주민 소송, 주민 소환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 사이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거 같이 봅시다. 지금 1페이지하고 5번 보니까 예산안 첨부해야 된다. 이거 있습니다. 그 조문에도 있습니다. 조문에도 39조 3항 보니까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6번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운영과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그것도 39조 5항에 있습니다. 39조 5항. 그 다음 7번 뭐가 틀렸습니까? 7번은 뭐가 틀렸어?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8번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건 39조 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39조 4항 읽어볼까요? 거기 있죠? 39조 4항. 그 다음 쭉 가면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어디 또 있냐면 좀 이따 보면 있던데 찾아봤어요? 주민참여예산 또 아까는 잘 보였는데 잘 안 보입니다. 자, 일단은 거기밖에 없나요? 주민참여예산. 자, 그러면 거기 말고 나머지 조항들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뭐 하는 겁니까? 예산은 편성하고, 예산 그 다음 뭐 하고? 심의하고, 예산을 뭐 해요? 집행하고, 예산을 결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한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지방에서 심의하겠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겠죠? 지방에서 결산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 과정에서 참여하느냐? 주민은.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써놨어.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자 거기 보면 2번 봐봐. 2번 39조 2항 봐봐. 미안해. 39조 2항 보시면 지방예산 편성 등이라고 해놔봐 그랬죠. 옛날에는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이면 여기를 다 뭐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죠.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 편성할 때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합시다. 또 이러이러한 사업은 좀 줄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면서 굉장히 신선한 것들이 많이 제한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법령에는 우리가 등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예산 편성에만 참여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죠.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조문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틀릴 일이 없어요. 그 다음 또 안 푼 문제 몇 번인가요? 1번부터 쭉 봤을 때 안 풀었던 문제. 안 풀었던 문제. 몇 번? 46번 한번 볼까요? 46. 주민참여제도에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의무적인가 봅시다. 여기 39조 1항 보니까 의무적이에요, 아니에요? 제일 뒤에 보니까 39조 1항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쭉 읽어보니까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죠. 그러면 어떤 거다? 의무적이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 쭉 가서 56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에서 시군의 지방세 세목에는 담배, 주민, 지방, 재산, 자동, 우리가 주재자, 담득 해봅시다. 주민세 있죠? 그 다음 재산세 있어 없어? 주재자. 그 다음 자동차세. 담이니까 담배 소비세. 그렇죠? 득이니까 지방 소득세. 있죠? 그러면 주재자 담득. 57. 우리나라 지방자치도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 국가유임사무 집행기능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체장. 그 다음 5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이며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그 다음 226개의 기초잔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까?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 광역자치단체는 한 개의 특별시가 있죠. 한 개. 서울특별시. 그 다음 6개의 광역시가 있죠. 6개. 그 다음 한 개의 특별자치시가 있죠. 세종시에. 그 다음 7개의 도가 있어요. 7개 도. 도가 7개입니다. 그 다음 2개의 뭐가 있다?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러면 2개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제주도만 있죠? 근데 이번에 강원도도 됐어요. 강원도. 그 다음 내년에 1월 7일 날 되면 이 전북도 돼. 특별자치도가.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3개나 돼버리죠? 지금은 어떻게 된다? 지금 2개입니다. 나중에 법률특강 할 때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쓸 필요 없고 75개의 자치시가 있어. 그 다음 82개의 자치군이 있고 69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그냥 226개 기초자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5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 통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장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자. 이거 뭐가 틀렸어요? 일단 기관 통합형입니까? 기관 대립형입니까? 기관 통합형은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놓으면 이 의원 중에서 뭐가? 그렇죠. 여기 또 의원들이 자기 대표를 뽑아서 장을 시킨다 그랬죠. 단체장을. 그 기관이 통합되어 있잖아. 그런데 기관 대립형은 이 사람 의회 의원하고 단체장하고 따로따로 뽑죠. 서로 균형과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하는 것은 기관 대립형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기관 대립형을 택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잘 받아야 돼. 이번 지방자치법이 변화되면서 개정되면서 지방통합형도 주민의 투표에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현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을 택하고 있다. 그 다음 기초자치단 선거 한번 물어볼까요? 선거 한번 볼까요? 광역자치는 그렇죠? 광역자치위원 같은 이 의원, 광역자치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 소선거구제야, 중선거구제야? 소선거구제. 기초자치는 중선거구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정당 추천은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둘 다 유급제입니까? 아니면 무급제입니까? 둘 다 유급제라고 그랬죠. 자, 60번.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 종류는 꼭 알아두십시오.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61.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면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 다음 62.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는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를 낸 거야.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문들을 낸 거야, 그냥. 그렇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지금 보신 부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65. 주민 참여는 행정과 시민 간의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거 맞죠? 근데 행정의 전문화를 향상시킵니까? 아니면 전문화가 떨어집니까? 왜냐면 시민들은 행정의 전문성은 없잖아. 그런데 자꾸 참여하려고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우리 쌤 327페이지입니다. 지금 65번 하고 있었고 66번. 주민 참여는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 수능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이거 맞고 67번은 주민 참여는 대의 정치의 결함을 보완해서 행정의 민주화를 후양시킬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 한 부분이고, 쌤이 2번 한번 볼까요? 돌아가서 324페이지 2번 한번 봅시다. 여기서 쌤이 이번에 최근에 바꿔줘서 틀린 부분이 있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변화돼서 틀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지방자치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뭐 한다고 그랬어, 이제?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았겠죠. 근데 이번에 법이 바꿔져서 틀렸습니다, 이건. 324페이지 좀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국의 주민참여제도에서 도입 순서,
주민자치 활성화, 그다음 만 18세, 다 만 18세인데 만 19세가 주민 소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의 의원 뽑는 것도 몇 세 이상이 투표권이 있어? 18세. 그 다음, 이거 32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OECD에서 온라인 주민 참여 유형이 있죠. 온라인 주민 참여 유형. 거기 보니까 정보 제공형으로 참여되어 있는 거 나온 것은 이 사례만 봅시다. 정보 공개 제도가 있죠. 그 다음 협의형은 옴부즈만 제도하고 행정절차법이 있죠. 자, 협의하는 것은 옴부즈만 제도나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협의형에 속하고, 정책 결정형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나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여기가 보다 정책 결정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옴부즈만 제도가 과연 협의형이냐, 협의하는 거냐, 그건 조금 논란이 있겠죠. 근데 OECD가 그렇게 밝혔어요. 그럼 뭐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보니까 328페이지 보니까 행정절차법은 어떤 것에 해당된다고 그랬어? 86번. 온라인 시민참여 유형에서 행정절차법은 무엇에 해당된다? 협의. 국민의 입법 제안은 정책 결정. 옴부즈만 제도는 협의. 정보 공개법은 정보 제공형. 그쵸? 이건 무슨 논리가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본다는 거야. 누가 OECD에서. 그쵸? 솔직히 옴부즈만이 협의냐? 그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행정절차법을 해놓은 게 과연 협의냐? 근데 협의로 본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자, 행정 완료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다 돼버렸죠. 뒤에는 쌤 몇 부분만 보면 돼. 자, 제가 보고 올 그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행정책임에서는 330페이지 외제적 내재적 책임 보는데 파이너하고 프리디리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 외제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만 읽어오시면 되고, 그걸 그대로 뭐하고 똑같아. 제도적 객관적 책임은 외제적, 자율적 주관적 책임은 내재적. 표에서 제도적 객관적 책임은 외제적하고 똑같고, 자율적 주관적 책임은 내재적. 그 밑에 룸책하고 두브릭의 행정책임 유형 있죠. 이것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333페이지에 행정통제 유형 길버트 있죠. 이것도 이번에 2023년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국가직에서. 나머지는 쭉 넘어가도 되고, 326페이지에 옴부즈만 제도, 이거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행정계획에서는 딱 두 군데만 보면 돼. 행정계획은 쌤 346페이지에 행정계획의 접근 방법 세 가지 유형, 이거하고 그 다음 348페이지 저항 극복 방법, 이것도 세 가지 전략이 있죠. 이거에서만 시험은 나와. 행정계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정부, 이 부분도 1시간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전자정부도 1시간 정도. 전자정부는 우리가 요약집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대안은 세 가지인데, 지금까지 했던 거 모의고사를 좀 볼까? 시험 문제를 해서 좀 계속 모의고사를 볼 것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그러니까
지방행정부터 거꾸로 한번 해볼 것인가 하면, 두 번째는 쌤들 객관식 시험 보는데 좀 특강을 해볼 것인가. 그래서 두 개 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이제 약간의 공부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제안이 있으면 밴드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 쌤들 지금 1장부터 다 들은 분 1장부터 행정 개론이 그래 많이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의고사 보면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지방자치, 재무행정, 그다음 인사행정 이런 식으로. 자, 오늘 고생하셨고, 뒤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몇 개만, 뒤에는 거의 행정책임 개혁 이런 부분은 한 문제 정도 다 합쳐서. 그래서 다음 주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에 종료하고, 나머지는 이거하고 그 다음 주도 이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의고사하고. 그다음 이달 안에는 이거 다시 조금 이거 요약집 추록본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추록본 여기서 조금 빠진 분들 거의 표로 해서 집어넣어드릴 거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